네, 안녕하세요. 전국 청소년 독서 토론 한마당 교회 독서 체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갑갑하셨죠?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여러 현장으로 또 체험학습을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 도서관과 서점에서 이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실 호민혜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사 호민혜입니다. 네, 호민혜 선생님은 교육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아유, 작가님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유, 제가 네. 감히. 교사들의 교사라고 저는 네.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네, 어디선가 들으셨죠? 네. 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곳 도서관이죠. 네. 어디일까요? 여기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진아 기념 도서관입니다. 네, 이진아 기념 도서관의 소개 영상 잘 봤습니다. 자, 그럼 사서 선생님을 모시고요. 이 이진아 기념 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진아 기념 도서관의 이영화 차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아 기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이영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진아 기념도서관, 뭔가 도서관 하면 보통 어떤 지역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낯설게 느껴지시죠? 저희 도서관은 정식 이름이 서대문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이고요.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대문구 대표 도서관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2005년도에 개관했는데요. 이진아 양이 불의의 사고로 숨지자 책을 좋아했던 이진아 양을 기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건립 기부금을 기부해서 생긴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구립 도서관이지만 이진아 양이라는 개인 이름이 붙어있는 도서관명이 긴 도서관입니다.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개인적 아픔이 사회적인 나눔으로 승화된 아름다운 뜻이 있는 도서관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름이 이진아라고 앞에 붙어 있는 거군요. 네, 저희가 2005년도에 개관할 때 이진아 양의 생일이 9월 15일에 개관했거든요. 네. 그 생일에 함께 개관한 도서관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도서관에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을 텐데 호민혜 선생님 또 준비한 게 있으시죠? 네, 제가 이제 도서관을 학생들과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다녔는데요. 실제로 도서관에 오면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가요, 사서님? 저희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은 대부분 일단 자유롭고 좋아하고요. 네, 왜냐하면 평소에 학교 도서관에만 있다 보니까 일반 이용자나 어린이들이 있는 도서관에 오는 걸 되게 반가워해요. 그래서 도서관 각 층별로 다니면서 일단 도서관을 좀 보고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미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도서관을 진짜 이용하는 이용자처럼 하는 활동들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단계가 조금 완화되면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좀 자유롭게 오길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동아리 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도서관을 많이 다녔는데요. 막상 도서관을 가면 학생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배회하고 계속 선생님 언제 가요? 선생님 언제 끝나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만 그랬던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대한 것과 달리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휙 둘러보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렇게
미션 카드를 준비해서 오. 학생들과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션 카드를 준비를 해서 상품을 좀 준비하면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오. 예, 제가 좀 제시했던 미션은 이런 거예요. 도서관을 둘러보다가 가장 긴 제목이 있으면 찾아와봐라. 그리고 혹은 이제 학생들한테 좀 재미있는 요소로 네. 보면 재미있는 제목도 있지만 무서운 제목을 찾아와봐라. 아, 무서운 제목. 가장 무서운 제목. 오. 이런 것들을 제시해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도서관을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아서 도서관을 쭉 다니다가 네. 재미있는 책 발견했어요. 요만한 책. 굉장히 큰 판형의 책이네요. 네, 그래서 요새는 또 그림책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니까 어.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장 큰 책을 찾아와 봐라. 이렇게 미션을 줘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름이 음. 가장 긴 책을 찾아라라고 네. 하면 어쨌든 학생들이 구석구석 네. 책을 찾아볼 수밖에 없고 뭐 무서운 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판형도 그림책이 있는 또 공간까지 가게 되니까 보다 도서관을 폭넓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좀 책을 좀 다양하게 볼 수도 있고 관심 있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긴 제목은 경쟁이 붙어서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책 잘 안 보잖아요, 학생들이. 네. 추천 도서 몇 개만 보고. 근데 진짜 이렇게 글자 수를 세가면서 이렇게 보는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긴 제목 하면 혹시 떠오르는 책 제목이 있으셨습니까? 긴 제목 뭐가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역시, 이것도 좀 기네요. 역시 제가 박준 씨. 평론가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무서운 제목으로 혹시 기억났던 귀신. 그리고 이건 금지시켰습니다. 네. 진짜 무서운 책, 진짜 무서운 책, 진짜 정말 무서운 책 이런 책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책도 있죠. 이렇게 직관적인 것은 빼고 어. 남들이 보면 정말 무서워할 만한 제목을 찾아오거나 혹은 이제 모든 별로 책 제목을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책을 찾아오면 네. 그걸 연결해가지고 스토리 만들기도 하면 정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미션 카드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이 네. 미션 카드 활용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 미션 카드를 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셨으니까요. 선생님들이 교회 체험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서관 미션 카드 혹시 이영하 차장님께서도 한번 활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근데 저 좀 관심이 가는 게 사실 책 찾는 것들 활동들도 좋고요. 그리고 모든 별로 책 제목을 쭉 엮어서 스토리를 만드는 활동들은 사실 아이들이 책을 한 번 보고 두 번 볼 수 있게 하는 거라서 저는 그 활동에 조금 관심이 가서 저희 도서관을 찾아오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미션 카드 외에도 이 체험 활동을 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이제 일단 도서관을 견학을 하고 나서 교사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느꼈으면 좋겠다. 네, 항상 교훈을 찾길 바라죠. 예, 예. 그런데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적어요. 참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나와서 좋았다. 이렇게 끝나는데 학생들에게 오늘 도서관에 왔던 경험과 느낌을 삼행시로 적게 하는 거예요. 삼행시로요? 네. 그거 재밌네요. 네, 도서관의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그러면 또 머리를 낑낑 대겠죠. 네, 그러한 과정이 내가 오늘 그냥 지난 게 아니고 조금 내가 오늘 했던 활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하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여기는 이지나 이렇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요 이지나 이렇게 이름으로 도서관 체험했던 소감을 삼행시로 지어보는 활동을 진행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감상문이 아니라 또 네. 재미도 느낄 수 네. 있게 네. 좋은 방안이네요. 그리고 도서관을 이제 방문한 이유가 아니라 방문하기 전에도 좀 팁이 있을까요? 도서관을 사실은 처음 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 도서관을 좋아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밖에 있는 도서관, 시립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이나 이렇게 큰 도서관을 처음 방문해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에게 미리 대출증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증을 미리 만들어서 도서관에 와서 책을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온 것 외에 한 달 이내에
다시 도서관을 방문해서 책을 대출해서 읽으면 선물을 주는 그래봤자 초코파이지만 아유, 네. 그것도 좋죠. 네, 이렇게 선생님과 체험한 걸로만 끝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게끔 대출증을 만들게 하고 또 이후에 방문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도서관과 학교가 연계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뭐 계속 원활하게 네. 작동이 되겠네요. 네. 이영하 차장님, 그 도서관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것을 꼽으면 청소년 독서 동아리가 있는데요. 청소년 독서 동아리는 중학생 학생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선정된 책을 읽고 토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다들 의아하시겠지만 의외로 아이들이 호응이 좋고 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저희가 서대문구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이용 권장시설로 올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운영했고 앞으로도 운영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많이 추천을 하고 실제로 책을 혼자서 읽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독서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독서 동아리 외에 청소년 권장 시설로 지정돼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또 활동들을 하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올해 진행한 거 일단 청소년들 대상으로 드런드런 플로깅이나 그리고 용기 내 캠페인, 뭐 슬기로운 ESG 생활 등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직접 도서관에 오는 것보다 각자 활동하고 참여해서 인증하는 것 중심으로 일단 상반기에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과제빵 봉사활동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주신 프로그램 중에 두런두런 플러깅 그리고 용기 내 캠페인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이게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플로깅은 다들 아시겠지만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드런드런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서대문구에 있는 시설들 다니거나 산책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책로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그것을 인증하면 저희가 봉사활동을 주는 지역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캠페인이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지역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 캠페인은 사실 이렇게 힘주는 용기는 아니고요. 브레이브. 네, 그릇을 의미하는 용기예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도 카페나 식당 많이 이용하는데 카페나 식당에서 주는 일회용 그릇이 아니라 직접 컵이나 텀블러 같은 다회 용기를 사용하고 이 다회 용기를 사용한 사진들을 청소년들이 각자 찍어서 개인 SNS에 인증을 하면 인정을 해주는 캠페인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고 환경보호나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활동에도 관심이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저희가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서관에서 또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혼자서 참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지역 도서관과 연계를 한다면 훨씬 더 풍부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겠네요. 두 분 선생님께서는 또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도서관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단순히 책만 보는 것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스튜디오 진화거든요.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는 활동뿐만 아니라 영상을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도서관에서 청소년을 환영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따뜻한 환대. 오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호민혜 선생님 어떠십니까? 네.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학교 밖 공간에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서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교사가 연결해주고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는 학교 바깥으로만 나가면 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죠. 도서관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학생들에게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장소인 파주 지혜숲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독서 체험으로 도서관에 이어 파주 지혜의 숲에 찾아왔습니다. 출판도시 문화재단 홍보팀 강세미 주임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판도시 문화재단 강세미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또 호민혜 선생님 어김없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세미 매니저님 지혜의 숲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혜의 숲은 저희 가치 있는 종이책을 보존 보호하고 그 가치를 활용하는 그 지식의 선순환을 위해 조성된 공공의 서재인데요. 출판사, 학자, 연구자들의 소장 도서를 누구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열린 독서 공간이자 다양한 독서 관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저도 파주 지혜숲에 사실은 여러 번 왔어요. 아무래도 문화평론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북토크 자리들이 꽤 많아서 이곳을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만났는데 호민혜 선생님도 이 파주 지혜숲과 인연이 좀 깊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학생들하고 이곳에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니까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 매니저님 보면 네. 지혜숲에 정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네, 보면 이거 다 지혜숲에서 다 사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어떻게 책들이 이렇게 많나요? 지금 현재 지혜숲에는 약 20만 권의 도서가 배가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기증 도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그 도서관과 달리 책 분류를 출판사와 기증자를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된 책들을 보면 이제 출판사와 기증자의 특성을 조금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출판사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별로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 네. 자신이 좋아하는 출판사가 있다면 그야말로 전집을 볼 수 있는 네. 매우 흥미로운 기회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혜숲을 소개할 때 그 책을 발견할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서 또 이야기를 진행해 봤는데 다리가 좀 아프죠? 네. 실내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죠, 주인님? 이곳은 문발살롱인데요. 이전에는 지혜숲 3관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지지항 로비로 활용이 되고 있고 명칭이 문발살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문발살롱. 네. 뭔가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출판도시의 위치가 그 문발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발동이 이제 글이 피어나는 곳이라고 해서 그럴 문자에 피어날 발자를 네, 쓰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문발 살롱으로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와, 이런 공간에 저희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니. 그러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름이. 감사합니다. 그런 또 지적인 얘기를 드려야겠죠. 네. 공간만 있다고 그런 대화가 나온 건 아니니까. 오민희 선생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파주에 또 자주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곳에 오시면 지혜숲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함께 연계해서 학생들과 체험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은 각 출판사마다 책
제작하는 과정을 견학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곳도 있고요. 학생들이 조금 좋아했던 것은 활판 인쇄 박물관이에요. 활판 인쇄 과정을 조금 다 볼 수 있고 네.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 나서 이곳에 와서 넓은 공간에서 좀 휴식도 취해가면서 네. 좀 공간을 즐길 수 있으니까 아.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판 인쇄 박물관이 네. 어디에서나 또 쉽게 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음. 또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활자를 보유하고 있대요. 오, 그래요? 네, 맞아요. 오. 제가 알기로는 활판인쇄 박물관에서 22,000종의 활자를 3,500만 자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또 책이 워낙 이 활판 인쇄라고 하는 것과 때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예전에야 다 필사를 하거나 네. 그런 방식으로 책이 제작이 됐지만 이제는 인쇄를 한다는 것. 네, 맞습니다. 네, 그걸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네, 네.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것도 다른 공간과는 차별화된 네.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활판 인쇄 박물관에는 실제로 가동하는 인쇄 장비를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직접 종이도 만들고 책도 체험책 만드는 과정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는 그 활판 인쇄 박물관 외에 출판 산업 체험 센터도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제 문자의 탄생, 그 종이와 인쇄의 발전으로부터 이루어진 뭐 책의 역사에서부터 뭐 출판 산업과 관련된 그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책 제작이 가능한 POD 센터가 있어서 네. 네, 그쪽에서는 그 책 제작에 관한 그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네. 정말 출판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네. 이곳에서 체험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최고겠네요. 네, 와, 최고입니다. 네. 네, 그럼 강세미 주임님도 네. 평소에 나는 출판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열망으로 여기에 근무를 하게 되신 건가요? 출판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못했었고요. 근데 여기 입사하고 나서 네. 오히려 조금 약간 그런 출판이나 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아, 더 좋아지게 된 직업입니다. 우선은 취직을 해야 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 네. 점점 책이 또 좋아지는 더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고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네. 감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의 네.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공간 외에 네. 뭐 또 다른 네. 이 지혜숲에서 둘러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저희 지혜숲 내에 그 북소리 사회적 협동 조합에서 운영하는 북소리 책방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국내 단행본 출판사 65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뭐 인문, 역사, 사회, 과학을 비롯해서 뭐 그림책도 같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책을 발견할 수 있는 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소리 책방. 네, 맞습니다. 이 북소리 책방 들으니까 파주 북소리하고도 또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 매년 행사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10월에 파주 북소리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파주 북소리 행사는 이제 뭐 국내 대표 저자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진행을 하고 그것을 비롯해서 또 뭐 공연, 전시 등이 진행되는 하나의 페스티벌 축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국내 대표 저자는 아니지만 대표 저자. 나와서 네. 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고 네네. 예, 정말 가까운 자리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네네, 저도 맞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즐거움을 얻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네네. 올해도 뭐 개최될 예정이죠. 네, 올해도 10월 중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뭔가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계해서 또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네. 청소년들이 네. 좀 더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행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행사 중에 출판도시 인문학당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작가와 독자가 같이 만나는 북토크를 주로 진행을 하고요. 이것을 비롯해서 뭐 인문학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유튜브에 네. 업로드가 되고 있나요? 네네. 저희 그 아. 출판도시 문화재단 채널에 들어가시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북 내비게이션, 3분 고전, 뭐 문발살롱 등 뭐 책과 관련된 다양한 인문학 콘텐츠를 만들고 거기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또 그 너튜브 채널을 네네. 활용해서 네. 예,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수업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랑 구독도. 아, 네. 아, 역시. 네. 좋아요, 네. 구독, 그럼요. 네, 사랑입니다. 네. 네. 네, 아유, 부탁드립니다. 또 호민혜 선생님은 직접 음.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곳 지혜숲에 왔다. 음. 그럼 어떻게 체험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지혜숲은 굉장히 다른 도서관, 학교 도서관과 달리 굉장히 탁 트인 공간. 맞아요. 그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책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이 공간을 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 관심 없는 학생들도 이곳에 와서 책 자체에 대해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학생들이 책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될 것 같고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주임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지혜숲은 도서관처럼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출판사나 기증자의 서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 꼭 제자리에 꽂아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사서분들이 네. 예, 정리를 해주시지만 네, 여기는 맞습니다. 직접 정리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정말 도서관과는 좀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삼희 주임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네. 제대로 된 또 홍보를 제대로 된 한번 더 건가요? 해주시죠. 예, 그 지혜숲은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니까 방문하셔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공간을 경험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책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네. 이곳에 방문하셔서 주임님 네. 저 영상 봤어요. 네. 이렇게 인사드리면 네. 뭐 네. 선물 같은 것도 좀 주시고. 네, 오셔서 말씀 주시면 네.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우와, 네. 네. 여러분 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강세미 주임님입니다. 호민혜 선생님, 네. 어떠십니까? 네, 이곳에 오니까 아까 강세미 주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물찾기처럼 책을 찾는 활동을 하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학생들이 책하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끼는데 조금 색다른 공간에서 감성적인 체험을 하면서 책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도 시간을 내서 학생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즐거움 가득한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혜의 숲이 지식의 숲이 아닌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책은 지식과 연관이 되잖아요. 역시 평론가신가 봐요. 와. 네. 근데 지혜와 지식의 차이라고 하는 건 지식은 그냥 단지 책을 암기하거나 읽음으로써 쌓이는 거라면 지혜는 그걸 삶에 체화시켰을 때 그걸 삶의 현명함으로 발휘시켰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숲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책을 통해서 그걸 자기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간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울렸습니다. 네. 가슴이 울림이 왔어요. 네. 오, 네.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또 하나 있는데 올해 4월에 개봉한 다큐멘터리인데 위대한 계약 파주 책 도시라고 하는 네네. 이 영화 저는 정말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출판 이 도시가 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세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출판인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한 끝에 네, 맞습니다. 이곳에 부지를 선정하고 정말 그야말로 시행착오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네. 이런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었구나. 네네. 감동이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찾아봐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공간이 조성되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다들 알아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이런 체험 활동을 하기 전에 이 체험 학습 전에 이제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영화도 좀 보여주시면서 이 공간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주시고 또 다녀와서 뭐 답사기를 쓰는 방식, 뭐 호민혜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지혜의 숲, 사행시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게 응용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신다면 네. 예, 학생들에게도 또 교사분들에게도 나 보람찬 체험 학습을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들려주신 강세미 주임님 그리고 홍민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요, 역시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회 독서 체험의 일환으로 이진아 기념 도서관과 또 파주 지혜숲 방문을 해봤는데요. 저에게도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이만 문을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